예, 15장 오늘은 15장 Choosing from the pool, Testing, Discretion and Self-Selection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는 벌써 세 번째 챕터인데요. 13장에서는 리스키 워커를 하이어할 것인지 아니면 세이프 워커를 하이어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는 문제를 봤었고요. 14장에서는 자,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인재를 채용할지를 결정했다면 이제 14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봤었냐면 뭐 공채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인포멀 메소드를 사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후반부에서는 뭐 서류 전형을 통과한 한 예를 들어서 20여 명의 지원자들이 있다면 그 중에 몇 명 정도를 실제로 뭐 인터뷰할 것인지 옵티멀 스코프의 문제를 살펴봤었습니다. 최적 탐색의 범위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15장에서는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15장에 왔습니다. 15장에서는 실제로 지원자들의 풀이 이렇게 있다면 뭐 20명이면 20명 이렇게 풀이 주어져 있다면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채용할 것인가 실제로 테스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테스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면접과 같은 인사 담당자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면접을 통해 채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는 셀프 셀렉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기 선택이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자, 요 얘기는 제가 조금 앞에 두 가지 테스팅하고 디스크레션의 문제하고 셀프 셀렉션은 약간 좀 구분이 되는 내용이어서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테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면접관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신뢰하는 것이 더 좋은지 그래서 면접관들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좋은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13장, 14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채용할지를 결정을 했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최종 후보 혹은 뭐 인재 풀을 우리가 어느 정도 구축을 했다면 이들 중에서 회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최선의 방법? 이제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여 년 가까이 계속해서 면접을 해봤던 사람들은요, 뭐 매우 뭐 당연히 제가 여기에서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서 뭐 리크루팅을 어떻게 하고 뭐 인터뷰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뭐 아무리 이론적으로 조금 더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저도 실제로 그 인터뷰에 참여를 해보고 저도 이제 뭐 같은 박사들을 채용하는데 뭐 참여해보고 그러지만 이런 그 일련의 그 상황들을 한 10여 년 가까이 겪어본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겪어본 건 아닌데요. 10여 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이제 뭐 면접을 해보면 아마도 매우 그 깊은 노하우를 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종종 공무원 저기 중앙부처에서 저한테 공무원 그 면접관으로 좀 와달라는 이제 요청을 종종 받을 때가 있는데 늘 이제 강의 때문에 한 번도 응해 본 적은 없거든요. 한번 그 기회가 되면 그 공무원 면접도 한번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여러분들께 어땠었는지 뭐 그런 얘기도 같이 좀 나누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주로 테스팅이 언제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면접관들한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주는 것이 더 좋은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최선의 방법 중에 이제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테스트를 이용하는 것이겠죠. 예, 포멀 테스트.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SSAT라고 하는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몇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인적성 검사 같은 거를 보기도 합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적성 검사를 예, 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채 시험이 존재하죠. 공채 시험과 면접의 형태로 예전에는 이제 한 1.5배수라든가 한 공채 시험을 통해서 보통 한 10명을 채용한다고 한다면 대략 한뭐 11명 정도를 공채 시험에서 뽑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접에서 1명 정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최근에는 이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죠?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공채 시험에서 한 3배수에서 4배수까지도 뽑는다고 합니다. 금융공기업 같은 곳이죠. 뭐 산업은행이라든가 혹은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등등등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저도 물론 이제 한국은행에서 일을 해봤었지만 참 좋은 직장이다. 되게 그 힘든 직장이긴 한데요. 유쾌하거나 즐겁거나 혹은 뭐 회사 생활이 즐겁거나 그런 곳은 아닌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직장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일을 잘 못해도 기본적으로 저성과자라고 하더라도 뭐 보너스를 조금 못 받을 뿐이지 이제 공기업 뭐 한국은행 같은 데서는 기본적으로 해고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일단 뭐 회사에 들어가면 입행을 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금융 공기업 같은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뭐 이런 형태의 이제 포멀 테스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우울하네요. 뭐 산업은행이랑 한국은행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우울하네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모두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when to test에서는 언제 테스트가 효과적일까? 제가 우리말로 한번 적어 놓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혹은 언제 테스트가 효과적일까? 이런 뜻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과연 테스트를 통해서 직원을 혹은 이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여기서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말 생산성이 높은 사람을 실제로 이제 추려낼 수 있는가를 선발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스팅의 대안으로 실제로 어떤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SSAT라든가 혹은 뭐 인적성 검사라든가 혹은 실제로 뭐 경제학, 경영학이라든가 법학과 관련된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공기관의 경우에 그런 테스트에 대한 대안은 또 무엇이 있을까? 세 번째 섹션에서 보고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셀프 셀렉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이제 셀프 셀렉션에 들어가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셀프 셀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기본적으로 페이 스케줄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를 잠재적인 지원자들한테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페이 스케줄이 마음에 들면 이러한 오퍼를 받아들이고 만약에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이제 이러한 오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겠죠.